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1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오랜만에 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께는 먼저 선물을 좀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또 답변을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요 선물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꼭 필요하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은 지금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어둔 네트워크 강의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걸 보셔야 되냐면 제가 만든 플랫폼이죠. 널널.co.kr 여기에 오시면 됩니다. 일단 회원 가입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본인의 계정을 이메일을 아이디로 쓰는데 이 계정을 저한테 다시 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같은 네트워크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30시간이 넘습니다. 콘텐츠가 같은데 같은 내용을 열 몇 시간짜리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늘어요. 아마 이 강의 속에 웬만한 본인이 생각하는 답변에 웬만큼은 여기서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고 의견을 물어봐 주신 분은 최대한 좀 익명화 하겠습니다. 현재 30대 후반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른바 비전공자신데 그게 이제 그 공학 계열도 아니고 이제 문과 계열을 졸업을 하셨고 현재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B2B 그 대기업의 B2B 포털 운영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본인의 상황을 밝혀주셨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협력사가 많이 있겠죠. 그 협력사의 이제 계정 인증과 관련돼서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서비스 데스크 일선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략적인 게 보면은 아마 그 B2B 회원의 직접적인 어떤 응대를 하셔야 되는 그게 이메일이 됐든 전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거기에서 컨택을 직접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력은 이런 어떤 대응과 관련돼서 일선 업무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시간의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알려주셨고요. 온라인 처리하는 부분하고 각종 이제 이런저런 내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에 관한 운영 지원 경험이 상당히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현재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B2B 포털을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는 일단은 직접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구축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제 인증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회원 가입, 로그인, 그 다음에 이제 멀티팩터 인증 부분들, 그다음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계정 라이프 사이클 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원 과정에서 이제 감사 로그도 직접 확인을 하시고 이슈가 뭔지 원인 분석도 하시고 거기에 대응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DB 질의까지 직접 하셔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이선 운영팀에 직접 보내주시는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해주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커리어에 별로 욕심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이슈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이 아마 그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그 이유,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흥미를 느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 이제 그레이트 파이어월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중국은 이제 국가가 그 내부 국민들의 인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타네. L이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 여기 그레이트 파이어월을 이용해서 이제 외부 접속을 통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대중국 서비스 진행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대응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EU 사용자, 유럽권 사용자에서 이제 MFA랑 이런 개인 연락처 등록 같은 게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GDPR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또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신 것 같고
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업무 연속성 간의 균형점을 좀 찾으려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범위가 확장이 되셨는데 자연스럽게 일단 보안 관점에서는 소위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있죠. 뭐 말은 그럴싸합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제로 트러스트 한동안 유행했었죠. 그 관점에서 이제 그 멀티팩터 팩터를 이용한 이제 인증 체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IAM 부분, 뭐 이제 인증하고 이제 접근 권한에 관한 통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보통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외부 관리자가 접근할 때는 통상의 경우 VPN으로 붙게끔 구성을 하죠.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내가 보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휘들이 나의 직무랑 대단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원래 나는 커리어에 관심이 없었다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온갖 이제 자격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자격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일 만만하죠? CPP제부터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SQL도 SQLD까지는 좀 따실 모양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 AWS 같은 것도 눈에 띄네요. 그래서 관심 분야가 이제 이렇다라고 하셨는데 이 IAM 관련돼서는 보통의 경우는 별도의 이제 솔루션을 따로 쓰죠. 뭐 이제 AWS 클라우드를 쓴다 뭐 그러면 AWS 내부에 이제 IAM 개념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식별하고 관련된 자격증명과 관련된 보안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거버넌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신 모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ISMSP까지 관심 영역이 확대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런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국내에 판매하게 되는 어떤 해외 솔루션 판매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업체의 어떤 프리세일즈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우선은 본인의 가장 강점으로 언급하신 거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대한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대기업을 갔을 때 가장 좋은 점이죠. 대기업은 사소한 것 하더라도 일단 그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뤄볼 수 있는 어떤 내가 이제 책임지고 컨트롤해야 될 대상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규모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강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강점으로 이제 그 관심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강점입니다. 본인만 있는 강점이 아닙니다. 강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냉정한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경고드리지만 저는 대문자 T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말 돌려서 못한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그 뇌가 기계공학적 작동을 하는 거에 가까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드릴 의도는 없어요. 그리고 보안 분야에 대한 강한 흥미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강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흥미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강점으로 내세운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내가 내세울 게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흥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본인의 고민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 데스크, 즉 1차 대응 체계의 어떤 거기에 중심으로 이제 커리어가 구성이 됐다라는 점이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는 어떤 규모에 무엇이 있기는 했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개발이라든지 직접적인 구축 경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것이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맞는 적절한 고민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알아보신 게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쪽 직구 내에서 찾는 인재상에서 대부분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에서 조금 고민이 깊어지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SMSP라든지 심사원 보호 활동이라든지 그 보안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뭐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흥미라는 것의 연장선에서
발생된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선 보류하시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질문으로 본인이 삼으신 게 뭐냐면 이직을 목표로 한다라고 가정이겠죠? 네, CPPG 이제 요런 취득을 이제 우선 과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IM 부분,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이해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현재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와 본인의 커리어를 감안했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는 선택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안타깝지만 먼저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네, 좀 말을 망설이게 되는데 데모 아니고요. 네, 없습니다. 네, 운영 경험하고 CPPG를 결합하는 방향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약간 세모. 거기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 커리어상의 장점은 딱 하나, 그냥 대기업에 라는 것. 거기서 이제 큰 그 시스템을 만져봤다라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만이 제가 보기에 경쟁력이고 나머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력,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라고 말씀을 드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직을 전제로, 이것을 전제로 내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반드시 공부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 문제를 좀 더 파악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직이라고 하는 결과는 이건 함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예, 이런 선택은 모든 선택에 대한 또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저렇게 운을 떼놓고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자, 현실적인 문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CPPG라고 하는 자격이 이게 경쟁력 있는 자격이냐? 아닙니다. 없으면 불리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쪽 분야에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나아가 컨설팅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격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CPPG 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상황에 맞춰봤을 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이직의 경쟁력으로 삼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ISMSP 인증심사원은 아마 지금 현행 규정상 지원 자체도 안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경력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지를 따지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언뜻 봐서는 이게 인정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ISMSP는 지금 시도조차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해본 거는 이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구축 경험이라든지 리눅스 환경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뭔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뭘 구축해 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시스템들을 연동해 보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제가 보기에는 결격 사유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격증 정도로는 메워지지가 않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본인이 희망하셨던 IM 클라우드 보안 이 직구는 예외 없이 구축 설계 경험을 요구합니다. 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정보를 몰라서 내가 좀 찾아봤는데 정확히는 제가 찾은 건 아니고 클로드가 찾아줬습니다. 클로드가 찾아줬는데 클로드에 그 딥 리서치라고 있어요. 네, 딥 리서치 명령을 이용해서 싹 다 돌려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 거를 AI가 만들어 준 걸 제가 읽어봤더니 대부분 3년 경력 이상 보안 쪽 엔지니어는 3년을 요구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운영은 무려 5년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M과 관련된 솔루션 벤더들이 있죠. 네, 여기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솔루션을 구축해보고 구현해본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운영만으로는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럼 뭘 했어야 됐냐? 우선은 방화벽이든 IPS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이미 있잖아요. 방화벽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 어쨌든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가상 환경에다가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구축을 해봐야 돼요. 구축을 좀 해봐라. 이 경험이 정말 지금 본인한테 필요로 하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화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인라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 패킷 필터링 파이어월이 있을 것이고, 예, 패킷 필터링 해주는. 그 다음에 이해 말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 있는데, 이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스 프락시 방식으로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버스 프락시랑 일반 프락시는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의 구조와 그 다음에 특징을 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래야 이런 걸 뭐 정책 관리를 하든 운영을 하든 할 수 있겠죠. 구축도 해볼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31시간 정도 되니까 이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고 나서도 보고 지금 요런 거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제반 지식은 완벽하게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 한번 구축하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이론은 이제 갖춰질 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경력 요건상 제가 보기에 그 ISMSP 쉽지 않을 거고요. CPPG 우대사항이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실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제 프리세일즈 혹은 그쪽 부분의 솔루션 엔지니어 정도인데, 이게 맞는 선택인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나가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왜 대기업에 다니는 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절대로 퇴사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로 지금 보안 분야에 흥미가 생겼고 거기에 대한 뭔가를 내가 딥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회사를 지금 다니면서 학습을 병행하는 것, 이게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당연히 가능하실 거라고. 이게 불가능할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지금 근무하시는 곳에서 직무를 전환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은 저는 솔직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근무하시는 현재 환경에서 이걸 좀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글로 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주변인에게 묻기 전에 그런 본인이 부서를 지금 옮기고 싶다라는 걸 대외에 알리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적당히 이제 비밀로 좀 하시되,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공부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셔도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이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회사에 관한 마음을 대외에 공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술 이해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취약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보안 쪽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보안 분야가 진짜 머리가 아프냐면은 어떤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땡땡땡이라는 기술이 나오면 땡땡 기술에 대한 보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 의미의 보안 기술이 있었는데 한동안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유행을 하니까 클라우드 보안 나오고요. 근데 뭐 만약에 이제 AI가 또 유행을 했다, 그럼 AI 시대에 뭐 AX 뭐에 관한 보안,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은 진짜 죽을 때까지 기술 나오는 것마다 다 공부해갖고 그거에 대한 보안을 논해야 돼요. 물론 이제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만 어쨌든 기술적 이해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일정 수준의 이해가 받쳐줘야 새로 나온 기술에 대한 뭐 보안을 논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선은 지금 현 시점에 본인이 해야 될 거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단순 흥미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저 길을 가도 되는 그런 건지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리시던 그건 본인의 자유지요. 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 어쨌든 좋은 사연을 보내주신 거에 대한 보답 겸, 그리고 어쨌든 선물로 강의를 드릴 터이니 이 취약하다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는지 강의를 보시고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봤어. 강의를 봤더니, 어머, 나 이게 내가 지금 쉽게 봤구나, 너무. 그래서, 아, 퇴사를 내가 안 하기를 정말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네, 그때는 저한테 뭐, 네, 커피라도 한 잔 사십시오. 그때는. 네. 아무튼, 일단은 지금은 퇴사는 절대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가능성을 기술적 수준에서 검토를 정말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